루나테라 사건이 네, 이게 맞습니다. 바닥이다라는 썰과 네네. 이걸 기점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을 더한다. 이제 이론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큰 사건이 터지면 실은 바닥이 나오거든요. 황주명 대표는 이게 바닥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네요. 사실 이제 1분기 때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게임주들이. 왜 안 좋았냐면 새로운 구조로 변하다 보니까 기존 것들을 잘 되는 것들을 줄이고 오히려 새로운 구조 변화 속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큰 게 터지고 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다들 자기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플랫폼 생태계라고 해서 뭐 넷마블이라든지 넥슨이라든지 생태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조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업그레이드된 주린이 쇼입니다. 저와 우리 어벤져스 군단들 간에 지금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어벤져스 군단들의 전략가 그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오를 일만 남았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무서질입니다. 네. 진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나스닥은 마이너스 1.2가 네, 1.2가 또 빠졌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제작진에 따르면 들어오실 때부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네. 전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지금 요즘에 해외 투자 하시는 분은 다 동일할 건데 맞아요. 지금 이제 5월 달이 그 이제 종합소득세 특히 이제 거기가 해외 주식에 작년에 벌었던 거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시기 신고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럴 거예요. 저랑 똑같을 것 같은데 저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럼 많이 내겠죠. 근데 그 작년에 계좌가 올해는 이게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나는 실질적으로 내가 본 게 없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니까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는 있어요. 예, 들고는 있는데 하지만 결국은 올해도 저는 세금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세금을 낼 것 같아요. 이 말은 수익을 난다라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7월달 하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새로 양도세를 하게 되면 이제 5년이죠. 네. 그래서 그 앞에 2년, 3년에서 한 해에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손실이 나면 그걸 두 개를 상계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돌려준다는 거 이렇게 하는데 이 해외 투자는 네. 1년 단위로 그냥 연 단위를 끊어요. 예. 네, 그냥 작년에 냈으면 올해 완전히 폭망해도 네. 내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손실 상계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연말에 손실 상계를 좀 하려고 좀 이렇게 손절을 인위적으로 좀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 좀 장기 투자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불리하긴 한데 중요한 건 그래서 요즘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해외 주식 개별 옵션을 가지고 또 해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방식은 많은데 하여튼 좀 세금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문서진 대표 작년에 번 돈에 대한 지금 세금을 지금 내야 되기 때문에 한숨 나옵니다. 진짜. 한숨도 더 나고 있고요. 네. 올해 계좌는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러나 문서진 대표가 마지막 보루다 나스닥에 네네. 네. 끝까지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황 캡틴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네, 드디어 이제 때는 벗었거든요. 1분기 실적이 월요일 부로에서 다 나왔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나 이런 네, 해외 네. 기업 말고는 네. 그래서 안 좋은 거 이제 때를 벗어내고 때를 벗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맞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는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분기 때 실적 나빴던 것들은 미리 다 선반영 되었으니까 오히려 1분기 실적 나빴던 것들 중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것들은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SM 엔터테인먼트의 뭐 이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네네. 우리 황주명 대표의 또 미디어 엔터 쪽이 또 이게 가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또 이게 좀 어떤 게 쭉 못 가요. 쭉 가다가 암초를 만나고 이제 전반적으로요. 일단은 마냥 걱정하시는 부분이 미디어 엔터 게임이실 텐데 네.
다 거의 벗겨냈습니다. 뭐냐면 1분기 때 안 좋은 거 나 이제 다 오픈했으니까 사람이 안 좋은 걸 다 보고 나면 조금만 잘해줘도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가 항상 못해주던 사람이 조금 잘해주면 굉장히 또 크게 감동받잖아요. 이제 그런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주명 대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자 이제 개미 군단입니다. 달콤 쌉쌉쌉 싸름한 주식의 세계를 매일매일 경험 중이다. 주린이 이효진님. 안녕하세요. 네. 달콤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씁쓸한 주식의 세계를 맛보고 있습니다 요즘.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해외 주식 투자를 좀 하잖아요. 네. 아 그쪽 상황도 지금 네. 똑같은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루하루 새로운 숫자 앞 숫자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어떻게요? 2자입니까 3자입니까? 아 저 근데 그거 했어요. 그 마이너스 때 많이 일단 좀 손실 그거 손실 단계. 하려고 네. 엄청난 마이너스 막 2, 3 정도의 마이너스 팔고 그래서 지금은 이 수치상으로는 별로 마이너스 많은데 한 30% 마이너스 난 것 같아요. 손절을 일단 좀 한번. 네, 30%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도 이렇게 오르락 말락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닌가요? 아 여진님이 지금 손절을 했기 때문에. 아니 나스닥이 네. 안 그만큼 가기 많이, 때문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네,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 네. 자 여진님의 포트폴리오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좀 이따가 제 것 빼고 오늘 다 오른 것 같아요. 진짜로. 왜 갑자기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네,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왜 그래, 부정적으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손절만 하지는 않는다. 익절도 하고 해내고 만다. 싱어송라이터 도코. 네, 네. 도코입니다. 요새 확실히 진짜 정말 주식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코인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손절은 이제 해놓고도 이제 다시 복구시킬 수 있을 거는 빅스밖에 없다. 예. I love 빅스. 빅스의 세계로.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희선님이요. 도코님은 코인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루나 테라 코인은 아니었는지 엄마의 마음으로 걱정돼요. 아 루나 테라는 아니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완전 그 전통 있는 코인들로만 뭐 사놔서 비트, 뭐 네. 이더, 네. 비트 리플. 이더 위주로만 돼 있어가지고 네. 이제 한 10년 20년 이제 제 반려 코인으로서 아. 네, 그 동전이 지폐가 될 때까지 그래도 마이너스 한 20-30% 맞은 것 같은데 다른 코인들도요. 루나 제가 테라에?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서 거의 마이너스 40%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엄청 많이 내렸어요. 엄청 많이. 저도 요즘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는 게 옛날이죠. 한 코로나 이전에는 막 마이너스 10%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마이너스 10은 아예 선방이죠, 네, 선방. 명함도 못 꺼냅니다. 네, 선방이죠. 와 잘했다 그러고 네, 명함 금색이죠. 마이너스 20, 30이 다 어떤 평균화되고 있는 이상우님 역시 빅스 명예 홍보대사 도코님인데 조금 이따가 수익률이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유튜브 고릴라와 유튜브로 오시거나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수익률표 이런 거 있거든요.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이번 시즌의 게임의 법칙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한 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네, 자 이렇게 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있고요. 이야기 드렸지만 맨 마지막 라운드 때 수익률 비교를 해서 우리 2명의 개미 군단의 선수들이 한 명이라도 저보다 수익률이 높으면 이 챌린지는 성공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익률은 전일 종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평가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여진님. 네.
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되게 그래도 조금 낙천적인 성격인데 맞아요. 요즘 정말 그런 적이 없는데 진짜 이 키움 증권 어플을 누르기가 너무 싫어요. 정말 매일매일 오늘은 또 얼마나 또 밤에 나스닥을 보면 제 계좌가 연동이 그대로 되는 수준으로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한 180만 원 정도, 170 몇만 원 정도 나스닥 레버리지에 넣었기 때문에 레버리지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7.32%. 그리고 코덱스 원유도 제가 사자마자 뚝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네. 원유가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저 원유 인버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 중국 봉쇄가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유가가 또 오늘 새벽에 급등했는데. 네, 그래서 더 지금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어제로는 마이너스 8.04%고 현금은 예. 1,000원이 있습니다. 네. 1,000원짜리 뭐 살 거 없겠죠? 아니 연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포트는 전혀 이거 고정입니까? 얼음? 저 근데 예. 아까 문 대표님 말씀 조금 듣고 그러면 조금은 팔아볼까? 약간 7월까지는 뭐 잘 모르겠다고 보수적으로 보고 7월이 격전. 나스닥 상승해 주시는 문 대표님이 잘 모르겠다고 해갖고 네. 조금은 팔아서 다른 거를 저도 좀 사볼까 하는 생각을 네. 오늘 30분 전에 조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때는 혹시 포트에 좀 조정이 그러니까요. 있을? 계속 이렇게 네. 놔두기는 좀 가능성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네. 있겠다. 200만 원 대비 지금 마이너스 7.39%고요. 원유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나스닥이 오를 것이다라는 두 너무 가지 당연한 이론 아니에요? 딱 보면은 너무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같은데. 교과서에 나오는 네.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건지. 맞습니다. 이런 세상이 돼야 되죠. 네. 네. 유가 떨어져야 되고 그렇죠. 나스닥 나스닥 올라야 올라야 되는데 맞아요. 진짜 세상이 밉네요. 네. 그런 어떤 올바른 세상을 향해 투자하고 있는 이효진 님이었고요. 도코. 네, 저는 나스닥 레버리지를 반 손절했어요. 좀 큰 마음 먹고 이게 마이너스 한 12만 원 정도였었었는데 이제 이거를 반 손절해서 한 6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네.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를 50% 팔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나스닥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7.18%로 가지고 있고 네. 제가 또 빅스를 손을 댔거든요. 빅스를 손을 대서 근데 아직 비싸지 않아요? 사자마자 팔았어요. 네, 사자마자 팔아서 이제 빅스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손을 네, 뭐죠? 아니, 잠깐 샀다가 파는 거예요? 네, 샀다가 바로 팔았어요. 그날. 네, 그날 바로 팔았어요. 일단 빅스 전문가네요. 이제. 네, 약간 맛 한번 네. 보자 해가지고 그 이제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그 네. 장독대 이 된장을 손가락으로 한번 찍어 먹어본 느낌으로다가 한번 찍어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내 거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나중에 먹을 준비를 하고 자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빅스 타이밍의 그 와중에 고수고요. 익절을 또 하셨네요. 익절을 또 하고 있었군요. 네, 2%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절반 포트에 현금이 채워져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뭔가를 좀 할 건가요? 이제 빅스 한번 찍어 먹어봤으니까 이제 끓여야죠 된장국. 네, 된장 다시 찍어 들어간다 먹어봤으니까. 빅스의 네, 세계로. 들어가야죠. 네, 약간 워터파크 가는 기분으로다가 지금 아주 신나셨네요. 상태입니다. 신나셨어요. 이거는 근데 이 전략을 잘 보시면은요. 만약에 지금 나스닥 레버리지가 절반이잖아요. 100만 원. 그 빅스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실은 일종의 이제 이 중립 바벨 전략처럼 오르고 내리고 거의 고정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오르는 걸로 따졌을 때는 빅스가 더 큰 금액으로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레버리지인데도. 조금, 네. 근데 조금 이 들어서. 전략을 하면 네. 그런 건 있잖아요. 빅스를 제가 보니까 단타로 하면 좀 네.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좀 장기로는 상방을 묻어놓고 네. 떨어지는 거는 단기로 빅스 샀다 팔았다 하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죠. 나쁘지 않는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면은 이게 나스닥 레버리지는 제가 보니까 막 금방 그렇게 오르지 않아요. 네. 네, 금방 올랐는데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거? 약간 1호선 열차 같은 느낌이면 1호선 얘기죠? 열차 약간 왜요? 빅스는 신분당선 같은 느낌이라 아주 빠르다. 네. 급행입니까? 네, 9호선 급행 열차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네.
한 두 정거장 건너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은 맞아요. 네. 네, 빅스는 빠르죠. 그리고 약간 단타를 두 개를 같이 치려고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쁘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는 이제 같이 조언 들으면서 조금씩 뺄 수 있는 건 빼고 빅스로는 단타를 치는 게 맞겠다. 아, 두 나사 레버리지는. 전문가분들이 끄덕끄덕 엄청 하고 계세요. 그 황지명 대표 좋아요? 이거 좋아요? 전 빅스 단타를 워낙 좋아하니까 네. 네, 롱텀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킬적으로 네. 많이 하십시오. 아니 이게 원래 장독대. 원래 풀업에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상방에 기본적으로 장기 포지 하나 박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로 이렇게 변동성을 이렇게 먹는 수익 내는 거거든요. 네, 짧게. 네, 그게 원래 풀업에서 원래 절대 수익을 추구할 때 하는 건데 그 방식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풀업이라는 것은 증권사도 자기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거래하는 팀이 이제 또 있죠. 진짜 에이스 선수만 네, 거기 그 초에이스들. 풀업 트레이딩에다가 그런 것도 넣어놨겠죠. 있구나. 네. 그 친구들이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도코가 시도하려고 한다. 되게 포장이 엄청 크게 됐는데 예쁘다. 네, 맛있는 된장. 안성찬님이 도코 장독대 된장 이런 표현 좋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6.36%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의 포지션입니다. 저의 포지션을 보면 저 역시도 지금 새로운 열차에 올라탔다. 또 다른 빅스에 제가 올라탔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한은행이 안 되니까 삼성으로 가셨는데 그게 이제 이 동일한 상품은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던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예. 네. 신한이라는 자산운용사도 있고요. 맞죠. 그렇죠. 예. 신한증권, 삼성증권의 ETN입니다. 그래서 삼성 S&P 500 빅스에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입원을 하면서 마이너스 8%가 되면은 1차 손절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는데 제가 은 선물을 상당히 이제 은에 투자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장중에 마이너스 8%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을 더 믿고 있었는데 마음의 결심을 했으니까 은을 이제 절반 정도를 제가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 남은 돈을 뭐 할까 하다가 바로 저 이제 빅스를 채워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포트는 은 선물과 달러 인버스 이건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S&P 500 빅스 신재생에서 저거 이제 한 주 저거 맛배기로 넣은 그런 상태에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저의 전략은 한 번 더 왜냐면 코인의 이 소용돌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장이 떨어질 수가 있겠다. 그 틈에 빅스를 짧게 치고 나오겠다.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저 은선물에 물을 타서 어떻게든 익절해서 나오리라라는 저희 큰 틀에서의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어떻게 또 제가 은을 손절한 줄을 알고 은이 또 한 3%가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 보고 있다 계좌를.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 제가 마이너스 10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8이라는 애매한 손절 라인을 정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걸 알고 지금 은이 다시 플러스가 3%가 났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전체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5.83%고요. 저도 일단은 이제 도코와 함께 손을 댄 거죠. 빅스에 짧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단타로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의 순위를 좀 매겨보니까요. 아직까지 제가 선두입니다. 마이너스 5.83%. 2위가 도코 마이너스 6.36. 3위가 이어진 마이너스 7.39%인데 우리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어진님의 승리죠. 유가도 떨어지고 나스닥도 오르면은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2223번님이 여진님은 목돈연구소의 우등생인데 3등이라뇨. 그러니까요. 이놈의 주식이. 네. 2223번님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여진님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번 라운드를 마치고요. 자 이제는 전략가 군단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주명 대표 신규 네, 종목 예.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볼까요? 사실 무슨 종목을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보시네요, 자주. 네, 이건 진짜 요즘에.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네, 그 SBS 드라마인데요.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고 이중기 씨 나오는 건가요? 네. 네, 권력형 비리 관련된
드라마예요. 네. 근데 보다가 이제 태왕 사신기 이후에 처음 보는 거라고요. 네, 어게인 마이 라이프. 네, 연결도 했습니다. 갈 겁니다.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어게인 마이 라이프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원래 이거를 보다가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웹툰을 카카오에서 다 다운받았습니다. 아 이게 웹툰이구나. 오랜만에 돈을 다 쓴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은 정말 이게 재미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가 또 보는 맛이 좀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또 안 보고 있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재밌습니다. 계속 보셔도 추천드릴 수 있을 SBS 거예요. 사장님 듣고 계실 거예요. 너무 네네.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제 예. 우리나라가 웹툰에 대해서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뭐 프랑스도 그렇고, 예. 뭐 유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제는 방송을 할 곳은 많은데 컨텐츠 부족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 같은 경우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감정을 잘 울린다. 이게 항상 우리나라 드라마와 우리나라 그 웹툰의 그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최소한 2번 이상 눈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너무나 잘 건들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어떻게 이런 감정선을 건드냐. 뭐 이 웃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편입 좀 보죠. 네네. 네. CJENM, 네이버,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뭐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네. 뭐 DNC 미디어, 키스트, 뭐 대원 미디어 이런 종목들인데 네. 웹툰 관련된 종목도 좀 많습니다. 뭐 DNC 미디어라든지 대원 미디어라든지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근데 종목이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네네. 종목이 워낙 그렇죠? 많이 빠졌기 네, 때문에 네, 네. 이제는 기회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네. 사실 요거랑 이제 같이 가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엔터거든요. 네. 제가 저번에 이제 미디어 미디어 엔터도 엔터. 말씀을 네. 드렸었다시피 콘서트가 지금 뭐 성황리에 대부분 다 완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어떠한 많은 그 니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1분기 기점으로 해서 2분기 때 혹은 하반기 때 무슨 섹터가 가겠냐 혹은 무슨 섹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냐 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엔터다. 그리고 또 이제 게임도 이번에 블록체인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네. 부담이 없다.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요. 네. 게임주들이 미국에서 한 70-80% 빠졌고요. 네. 국내에서도 40에서 50% 빠졌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테마가 두각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바이오 말씀드렸는데 바이오도 막 수급 들어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웹툰 드라마도 수급 들어올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황준명 펀드의 같은 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게임,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웹툰 드라마니까 맞죠? 비슷해요. 제가 비슷해요. 생각해봤는데 약간 약간 괴가 하와이안 같은. 티셔츠 입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사기꾼이 지금 정장을 입고 계셔가지고 계속 동요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확실하게 성격이 네. 스타일 펀드가 있네요. 네. 딱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황주영 펀드입니다. 네, 황준명 펀드 같은 느낌이에요. 캐시우드 같은. 네, 저 웹툰 드라마, 네. K 게임, 네. 미디어 엔터. 이게 2000 살짝의 빅스 뭐 이런 식으로. 네. 게임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게임도 지금 타이밍은 좋습니다. 이제 충분히 다 빠졌기 때문에 네. 아직 빠지고 있나? 아니요 충분히 이제 바닥에서 좀 다져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루나테라 사건이 네. 이게 바닥이다라는 썰과 어. 이걸 기점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을 더한다. 이제 이런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큰 사건이 터지면 실은 바닥이 나오거든요. 황주명 대표는 이게 바닥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네요. 사실 이제 1분기 때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게임주들이. 네. 왜 안 좋았냐면 새로운 구조로 변하다 보니까 기존 것들을 잘 되는 것들을 줄이고 오히려 새로운 구조 변화 속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큰 게 터지고 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다들 자기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플랫폼 생태계라고 해서 뭐 넷마블이라든지 넥슨이라든지 생태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조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 황주명 펀드 네. 이쪽 라인만 해서 수익률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문서진 대표. 네. 이게 뭡니까? 문서진 대표의 신규 종목. 네, 저는 이제 코세프 독일 닥스입니다. 뭐예요 이게? 말 그대로 닥스 지수, 독일 지수에 독일 증시에 투자한다. 네, 독일 증시에 투자하는 지표고요.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이 구성 종목인데 뭐 린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 가스 회사, 그 다음에 에어버스, 네. 아디다스, 네. 알리안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아스피린 만드는 바이엘,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바스프, 뭐 이런 애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 주식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이에요. 네, 다 들어가 있는 네. 블루칩 종목들이 네. 들어가 있는 건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독일을 해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국가가 어쨌든 유럽이지 않습니까? 유로존이고 네. 유로존 내에서도 뭐 물론 저는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쪽이 굉장히 세게 맞았어요. 그다음에 뭐 경기 둔화와 관련된 부분은 브렉시트까지 이제 연결돼 있는 영국이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근데 독일도 사실 맞긴 맞았는데 어쨌든 유로존 내에서 경기가 그래도 제일 괜찮은 국가는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 가장 먼저 튈 국가는 전 독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면 독일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유럽 투자를 잘 안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유럽 투자도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고 그러니까 유럽의 미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시가 독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뭐 미국 채권처럼 채권의 안정성도 가지고 있는 게 또 분트 최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미국이랑 좀 궤를 같이 하는 쪽이기 때문에 독일 저는 꽤 괜찮다. 그다음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해치 상품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유로화도 지금 굉장히 바닥이에요. 그럼 유로화의 상승에 따른 또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좀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어쨌든 여기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요. 뭐 가스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디다스 그다음에 최근 들어 항공기 관련 쪽도 뭐 보잉 에어버스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화학 업체들 뭐 이런 것들 다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네요. 목돈윤 주린이 쇼가. 제가 제가 원래 이거 말고 제가 필리핀도 있거든요. 네. 필리핀 ETF도 있어요. 네. 근데 필리핀을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필리핀이 지금 가격대에서는 또 동남아 내에서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저 색다로 봐요. 왜냐하면 왜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자원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필리핀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동남아에서 굉장히 지금 이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 좀 튀어 오를 수 있는 국가겠다 싶었는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물론 ETF가 뭐 LP가기 때문에 유동성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좀 너무 소외가 돼서 네.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그래도 네. 독일은 꽤 안정적으로 가져갈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져가 보고 다만 요건 또 딴 건데 네. 아까 그 코인 이야기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혹시라도 테라 말고 네. 테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태도도요? 테더 왜냐하면 지금 테라의 이 쉽게 말하면 이 뭐죠 그러니까 이 약점을 알았잖아요. 네. 공격을 했잖아요. 그 다음은 제가 순위는 테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테더가 그러니까 테더 쪽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 알고리즘 방식이 아니라 실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은 기업어음이 많아요. 근데 그 기업어음들이 뭐 안정적인 회사의 기업어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한 번 테더도 휘청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테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참고해드리고 독일 괜찮습니다. 네. 독일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테더 이야기는 이제 환전이 필요하잖아요. 코인도. 그러니까 코인에도 1달러 대 1코인으로 이렇게 맞춰놓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는데 그게 테라도 있었고 테더도 있었는데 1달러가 1코인이려면 그 코인 회사는 뭔가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쌓아놓고 1코인을 발행해야 네. 되는 건데 테라는 루나를 쌓아놓은 거고 테더도 쌓아놨는데 지금 우리 문서진 대표는 쌓아놓은 자산이 80%가 기업어음입니다. 좀 수상하다. 그래서 네. 또 한번 런이 발생하면 만약에 테더런도 하면 나온다. 그래 조심하시라고 혹시라도. 진수라님이 문서진 대표의 아주 너른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네. 만에 하나 여기서 테더랑 코인이 흔들리잖아요. 네. 나스닥은 또 흔들릴 텐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바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까지 흔들거나 왜냐하면 저는 지금 코인의 흔들림이 그거라 보거든요. 달러 패권을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 그러니까 지금 유로화도 달러 패권에 도전했는데 박살이 났죠. 네. 그다음에 위안화도 그러니까 달러 패권에 도전했다가 지금 박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우리 그러니까 전통화폐를 대체하는 디지털 화폐가 막 부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사태로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의 테더인데 테더까지 박살이 내면 뭐 달러 패권에 대한 입지는 더 공고해질 거고 추가적으로 더 때릴 만한 이유는 없다. 그러면 이제 달러는 제가 보면 그 기점으로 해서 약간 약세로 이제부터는 좀 접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고 어쨌든 전 7월로 봅니다. 반등 시점은 7월. 달러 약세 시점은 7월 정도.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다.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강세론자이긴 하지만 네. 단기적인 흐름은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저는 경기 침체가 오는 시그널을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여전히 상방이다. 다만 5월, 6월은 좀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 예, 반격은 7월이다. 이렇게 특히 보고 코인 여진이 끝나지 않았다. 코스피는 2,550 한 번 더 갑니까? 아니면은 여기가 바닥입니까?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더 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시장은 좀 지루한 흐름, 재미없는 흐름이고 하방을 걱정하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슬픈 소식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이 빠졌고 더 재미없는 네. 시장인데 다만 알겠습니다. 하방은 좀 안정적일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여진님은 참고하시기 바래요.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방금.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백 레버리지.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 웃는 얼굴로 또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간 채로 또 만나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